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9도를 비롯해 영천 10, 포항 9.9도 등 4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밤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6도, 영양 영하 12도 등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는데 이번 주말이 가장 추울 것으로 대구기상지청은 전망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전태일 열사를 영화나 연극을 통해 더 많이 접하죠.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열사가 살던 집이 아직 남아있는데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을 남기고 분신한 전태일 열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전태일 열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 바로 이곳 대구 남산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는 또 오빠가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전태일 열사와 전태일 평전을 쓴 대구 출신 조영래 변호사의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의 대표주자 두 사람을 기려서 널리 알리면 대구라는 보수 이미지를 새로 쓸 수 있다며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는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 반감에 가깝죠. 간혹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가톨릭 안에서도 전태일이라는 분이 외쳤던 그 가치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게 많거든요. 대구시는 대신 노사평화의 전당을 만들어 전태일 기념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차라리 스스로의 힘으로 전태일 생가터 복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동의 현실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이 정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이 절벽 같은 삶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인 2020년까지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추모사업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모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교육청이 유치원에 이어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발표했는데요. 특히 사립학교들의 불투명한 계약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특정 업체를 위해서 경쟁 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공사 계약이 많았습니다. 경주의 두 개 고등학교는 지난 2016년 추정 금액이 각각 4천여만 원 내외인 안전 난간대 공사를 전문 업체가 아닌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은 수두룩했습니다. 포항 D여고는 학교 매점을 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고 경주 S고등학교는 급식 재료 구매 비용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는데도 수의 계약을 해 각각 엄중 경고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사라든지 급식 부분의 여러 가지 거래 업체와의 그런 관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특수 관계자들하고의 관계로 해서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도 수의 계약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경주 제2고는 연간 임차료가 5천만 원을 넘으면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했고 특히 양산과 울산행 통학버스는 25인승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 9인승과 12인승이 운행됐습니다. 포항 제2고와 제2여고, 포항 Y고는 연간 통학버스 임차료가 2, 3억 원에 이르는데도 수의 계약을 했다가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공사를 쪼개 발주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주 Y중학교와 K중고, 포항 D고등학교 등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계약 일자를 조금씩 달리하고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수의 계약을 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진짜 몰라서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알면서도 약간의 고의가 있으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거든요.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가 투명한 계약으로 이어질지 사학재단의 개선 의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이 올해 40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어제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은 39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선별 이용객은 국내선 198만 명, 국제선은 199만 명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 수는 405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지역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대구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60만 원으로 평균 소득 5,350만 원보다 2,210만 원이나 많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도 크게 늘어서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18조 4천여억 원으로 지역 내 가계대출의 30.7%나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 지역 경기 불황 지속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 수산 협력으로 경북의 동해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북한은 소형 기관선 중심의 어로업을 하고 있고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경북의 어선업 노하우와 자원관리업을 활용하면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체납기 등 어획 강도가 낮은 어선들로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수산자원 조사와 공동 입업 품종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숲과 바다목장 등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성 지원 사업과 러시아, 일본 등의 해외 어장 공동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키다리 아저씨가 이웃돕기 성금 1억 2천여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맡겼습니다. 모금회는 키다리 아저씨가 기부한 금액은 모두 8차례 총 9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회는 키다리 아저씨가 올해 경기가 어려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부를 실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올해 성금 모금액 목표는 99억 8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지금까지 40억 2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